Korean Fairy Tale Podcast, The Red Shoes. 어느 작은 마을에 카렌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어머니와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지요. 카렌은 몹시 가난한 소녀였어요. 신을 신이 없어서. 카렌은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막신을 신었답니다. 그 나막신은 너무 딱딱해서 카렌은 발이 아팠어요. 얼마 뒤 카렌의 어머니는 심한 병에 걸렸어요. 카렌은 온종일 어머니를 돌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집으로 돌아오다 상자 안에 든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는 인도 위에 놓여 있었지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마음에 쏙 들어서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빨간 구두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 카렌, 길에 떨어진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단다. 그건 분명 누군가의 물건일 텐데 이건 도둑질이란다. 누군가 애타게 그 빨간 구두를 찾고 있을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잖아요. 아가야, 그렇게 고집 부리면 못 쓴다. 엄마도 안단다. 우리가 가난해서 반짝이는 새 신발을 사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선 안 돼. 약속하렴.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카렌은 슬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날 이해 못하실 거야. 저렇게 길에 둔 걸 보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텐데. 한 주가 흐르고 카렌의 어머니는 금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카렌은 아주 많이 슬펐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카렌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 그 빨간 구두를 신고 간 것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모두 카렌의 발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카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바로 그때 한 노부인이 마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나이가 많고 친절한 분이었죠. 어린 여자아이가 고아가 된 것을 알고 카렌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불쌍한 아이로구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살 집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줄게. 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아, 그런데 발에 그건 뭐냐? 어째서 어머니 장례식에 그런 걸 신었니? 참 보기 안 좋구나. 어서 벗으렴. 전 이게 좋아요. 싫은데요? 얘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거라. 너에게 새 신발을 사줄 테니. 노부인은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벗도록 했어요. 카렌은 그 신발을 떠나보내게 되어 슬펐지요. 노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카렌을 자신의 딸처럼 대했죠. 방도 주고 새 드레스도 주었어요. 카렌은 새 신발도 한 켤레 갖게 되었죠. 하지만 신발은 파란색이었어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그리웠어요. 항상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죠. 그 구두 어떻게든 다시 그 구두를 신을 거야. 어른이 되면 꼭 신어야지. 그땐 아무도 날 말릴 수는 없을 거야. 몇 년이 흘러 카렌은 훌쩍 자랐어요.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고집스러운 성격도 더 심해졌어요. 카렌은 점점 다루기 힘든 아이가 되어갔어요. 이건 안 먹을래요? 차라리 밥을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잖니. 맛이라도 좀 보지 않으렴? 싫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카렌이 굶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카렌의 부당한 요구에도 항상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카렌의 옷과 파란색 구두는 모두 작아졌지요. 노부인은 카렌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발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카렌은 반짝거리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구두랑 똑같이 생겼네. 저거 갖고 싶어요. 오, 또 빨간 구두로구나. 카렌. 언제나 신을 수 있는 얌전한 신발로 사거라. 만약 장례식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빨간 신을 신고 갈 수는 없잖니. 그건 큰 실례란다. 돈이 모자라서 두 켤레를 사줄 수는 없구나. 만약 두 켤레를 사게 되면 나는 집까지 걸어가야 할 게다.
난 지금 발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단다.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를 보자 기쁜 나머지 노부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 구두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꼭 갖고 싶어요. 안 사주시면 죽을 때까지 맨발로 다닐래요. 원.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아라. 얘야.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다. 하지만 카렌은 듣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빨간 구두를 살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에 신을 검은색 구두도 사야 했고요. 결국 돈이 다 떨어진 노부인은 집까지 걸어서 돌아와야만 했어요. 돌아오는 내내 노부인은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카렌은 춤을 추었어요. 바람과 함께 빙빙 돌며 웃고 노래했지요. 노부인의 아픈 다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노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카렌, 우리는 내일 장례식에 가야 한단다. 함께 가자꾸나. 하지만 이 빨간 구두는 신으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니야. 카렌은 방으로 가서 검은색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빨간 구두를 보더니 낼름 그걸 신어버렸어요. 긴 치맛자락으로 발을 감췄지요. 노부인이 빨간 구두를 보지 못하기를 바랐거든요.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카렌의 발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의를 표하지 않는 소녀를 보며 험담했죠. 누군가 노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제 노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카렌의 손을 잡은 노부인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아, 이 고집쟁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 여기 이 신발을 신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니. 제발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이건 제 신발인걸요. 제가 신고 싶은 걸 신을 거예요. 한 늙은 군인이 지나가다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부인과 카렌이 마차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군인은 카렌에게 다가와 꿇어안고는 카렌의 구두에게 속삭였어요. 고집을 부리려무나 너의 주인처럼. 그리고 춤출 때만 꼭 붙어 있거라. 그런 후 군인은 카렌의 발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쳇,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운 댄싱 슈즈에 감탄하는 중이지요. 당신은 정말 멋진 무용수임에 틀림없군요. 카렌은 기뻤어요. 카렌은 군인에게 자신이 정말로 멋진 무용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부인과 함께 마차에 오르기 전 탭을 몇 번 밟으며 춤추기 시작했죠. 왜 멈출 수가 없지? 아, 내 발이 멈추질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카렌,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예, 어서 돌아와. 하지만 카렌은 마차를 훨씬 앞질러 가버렸어요. 빨간 구두는 더 이상 카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구두 역시 고집쟁이였거든요. 구두는 카렌을 숲으로, 산으로 데려갔어요. 춤을 추고 또 추었죠. 카렌은 이제 발이 너무 아팠어요. 춤을 계속 춰서 허리도 아팠고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카렌은 집과 따뜻한 침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부인이 그리웠답니다. 그러나 구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카렌을 흔들어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카렌은 이제 너무나 무서웠어요. 구두가 가시덤불로 카렌을 데리고 가자 카렌의 발은 몹시 아프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마침내 카렌은 신발을 겨우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두는 카렌의 발에서 벗겨졌지만 저 혼자 계속 춤을 추고 있었어요. 카렌의 발은 완전히 망가졌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죠. 카렌은 그저 쉬고 싶었어요. 카렌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춤추는 빨간 구두도 카렌을 따라왔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보고 무척 기뻐했죠. 맛있는 음식을 주며 카렌을 쉬게 했어요. 다음 날, 카렌은 시장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카렌이 문을 열자 빨간 구두가 문간 바로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구두는 카렌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이 춤추는 구두를 보고 노부인과 카렌은 둘 다 깜짝 놀랐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카렌은 곧 깨달았어요. 지금껏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신이 정말 그 빨간 구두만큼이나 고집쟁이였다는 것을요. 집을 나갈 수가 없네요.
학교도 시장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전 어쩌면 좋죠? 아, 그 마법의 신발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보렴. 진심으로 너의 행동을 뉘우친다면 분명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거란다. 카렌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카렌이 눈을 뜨자 자신 앞에 늙은 군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야, 이제 교훈을 얻었구나. 네가 고집을 버렸으니 나도 네 신발을 가져가야겠지. 이렇게 말하며 군인은 사라졌고 빨간 구두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카렌과 노부인은 이제야 행복하고 평온해졌답니다. 카렌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빨간 구두 같은 욕심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답니다. 빨간 구두 동화에 담긴 한국어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 동화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한국어 낱말과 표현, 그리고 한국의 예절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카렌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집이나 욕심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중 하나는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마음을 뜻해요. 카렌은 어머니가 빨간 구두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잖아요 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렸어요. 또 할머니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 때도 카렌은 싫은데요. 제가 신고 싶은 걸 신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고집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화는 카렌이라는 고집쟁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면서 고집부리다라는 표현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고집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고집과 비슷한 말로 욕심이라는 낱말도 중요합니다. 욕심은 무언가를 너무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카렌은 가난해서 예쁜 신발을 가질 수 없었지만 길에서 본 빨간 구두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결국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져오고 어머니와의 약속도 어기게 되었죠. 나중에도 할머니가 사주신 파란 신발이 있는데도 꼭 빨간 구두를 사달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다 또는 욕심을 부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욕심 부리면 못 쓴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너무 욕심을 내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동화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뜻해요. 카렌은 2번이나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갔어요. 장례식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카렌은 아주 눈에 띄는 빨간색 구두를 신었어요. 이것은 장례식에 오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다. 신뢰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뜻해요. 할머니가 그건 큰 신뢰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너를 예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카렌의 어머니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할머니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거라. 빨간 구두는 신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지만 카렌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을 안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카렌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무서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